안녕하십니까, 시트헌터입니다. 오늘은 운영 방식에 따른 여과력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과력이란 여과제 양 곱하기 회전수 곱하기 표면적과 비례합니다. 근데 여과제 양이라는 건 사실 이거는 지라균의 집이고요. 사실 요거는 지라균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 회전수고요. 그리고 표면적은 얼만큼 오염된 물이 여과제와 접하느냐, 접하는 정도, 그걸 표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과력은 지라균 숫자, 회전수, 표면적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요게 여과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콩도를 여기 이렇게 놓고 A를 해주면 물은 어떻게 돌겠죠? 그러면 사실 표면적 지라균에 이 오염된 물이 접하는 표면적은 이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콩도를 여기다 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올라가면서 수류가 올라가면서 이 근처에 있는 이 수류들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딸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이 1번보다는 여과력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면판처럼 이렇게 아랫부분을 띄워버리고 콩도를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이게 3번이라고 하면 수류는 이런 식으로 통할 겁니다. 만약에 출수구를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통하겠죠. 따라서 회전수도 아까보다 2번하고 1번보다 많을 것이고 표면적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여과력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면판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 아랫부분을 띄우시는 게 표면적과 회전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원통형 버블 여과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콩도를 이렇게 뭐 아래쪽 전체를 해서 버블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수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수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밑을 띄우면 어떨까요? 띄우고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서 물기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수류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버블형 여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밑을 띄우면 더 여과력이 커질 것입니다. 왜? 표면적과 어떻습니까? 회전력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박스 조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퍼펙트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대용으로 해서 이렇게 에어가 이렇게 수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길어버리면, 즉 박스 저면이 이렇게 길어버리면 이쪽에 이렇게 수류를
당겨오기에는 이 기포기가 당기는 힘이 약합니다. 따라서 보통 15cm 정도는 기폭이 하나가 당기는 게 커버가 되는데요. 이게 폭이 30cm라면 양쪽에서 당겨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퍼펙트는 이렇게 하지만 아니면 저면판에 이렇게 대롱을 꼽아서 이렇게 2개를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뭐 3개까지 괜찮습니다. 3개를 설치해 주시는 게 훨씬 여과력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한 개로 당기면 회전수가 3개보다 약하죠. 당연히 회전수가 약할 거고, 그리고 한 개 당기면 어떻습니까? 힘이 약하기 때문에 표면적 접하는 것도 동일 시간에 접하는 것도 약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펙트나 뭐 하여튼 전면 박스 전면을 사용을 하신다면 15cm를 기준으로 한 개, 대롱을 한 개, 그리고 30cm면 2개. 근데 3개면 더 좋겠죠. 3개면. 아니면 에어로 당기는 게 아니라 모터로 당겨죠. 보통 에어를 우리가 보통 2W라고 1.5에서 2W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의 모터로 당긴다면 한 최소한 2배 이상, 그러니까 5W 이상으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과력을 판단할 때는 여과제 양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게 지라균이라고 거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니까요. 그러면 9리터, 5리터면 당연히 9리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리터에 아까처럼 2W 대롱 한 개를 설치하는 거랑 4W 대롱 2개를 설치한다면 또 이렇게 됩니다. 여과력은. 표면적은 사실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아까 보셨듯이 먼 거는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강한 힘으로 당기는 거에 많은 물이 그 여과제와 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꼭 여과제 양이 많다고 해서 여과력이 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과제 양은 그냥 적절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당기는 힘과 최대한 오염된 물이 여과제를 잘 골고루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는 이 표면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9리터 짜리 상면여과 20W 이상을 쓰는 모터로 계속 물을 뿌려주는데 표면적 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금방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 달 동안 물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좀 약간 좀 개조를 하려 했는데 그냥 5리터 짜리 외부 여과기로 바꾸고 그리고 뭐 여과제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한 달 동안 안 잡혔던 게 2, 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왜냐? 이 표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9리터 짜리 박스 전면을 사용하면서 이분도 거의 한 달 동안 물이 안 잡혔습니다. 왜? 대롱이 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이 약한 거죠. 그러면 회전수 또는 표면적 이 2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대롱을 더 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개를 꼽았는데 총 한 달 동안 아질산이 피크를 쳐서 계속 나왔는데
2일 만에 끝났습니다. 2일 후에 아지산이 이제 검출이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과력 또는 여과기를 선택을 할 때 여과제 양과 여과제의 표면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과제 이 표면적은 사실 지라균의 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적정하게 있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염된 물이 여과제를 골고루, 아까 이거를 제가 표면적이라 했는데 골고루 통과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류가 또 너무 세면 지라균은 부착형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너무 세도 안 되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센 정도로 많이 통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운영 방식에 따른 여과력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물생활 되세요.